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약 낯선 사람이 줄에 매달려서 내부 사진을 찍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과 내부에서 눈이 마주쳤다면 누구라도 깜짝 놀랄 텐데요. 광주의 한 재개발 대상 상가 건물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져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입주자들은 무단 침입을, 재개발 조합 측은 감정평가용 자료 확보를 위한 적법한 절차였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성 2명이 상가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암벽 등반에 사용되는 전문가용 밧줄 뭉치를 챙겨 계단을 오릅니다. 얼마 뒤 건물 내부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4층 교회에 있던 여성이 창밖에 매달려 있는 남성과 눈이 마주친 겁니다. 뭐지? 딱 보니까 저 눈이 많이 마주친 거죠, 남자분이랑.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청소 용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청소업체 직원들은 밧줄을 타고 옥상에서 내려와 창문으로 건물 내부를 촬영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재개발 사업 지역에 있는데 재개발 조합 측이 내부를 촬영한 겁니다. 입주자들은 명백한 무단 침입이라며 재개발 조합 측을 고소했습니다.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감정평가를 사진 찍어서 감정평가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그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재개발 조합 측은 사업 추진을 위한 적법한 절차였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터무니없는 액수의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2년째 감정평가에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내 실행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또 토지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에서 공용시설인 출입계단을 이용했다며 무단 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관할 구청도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2차 전지 소재 부품 시험평가센터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전라남도가 평가 기준 개정을 건의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2차 전지 소재 부품 시험평가센터 공모사업에 충청북도가 선정된 데 대해 평가위원들이 미래 성장성 등 국가 균형 발전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 공모사업 선정평가에 국가 균형 발전 지표가 적용되지 않으면 기업 집적도가 높은 수도권과 충청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밀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가축이 발생했을 때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방문하지 않고도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자체 진단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층 신속한 초동 방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직접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선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미술관 사업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해설사가 어려운 예술 작품을 쉽게 설명까지 해주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윤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 도서관이 작은 갤러리로 변했습니다. 광주 시립미술관 청년예술인 지원센터 입주작가 8명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그림부터 내면의 감정을 모호한 이미지로 형상화한 작품까지 그 분위기나 느낌도 다양합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보면 된다고. 이 작품 안에서 좀 길을 잃고 헤매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라고? 모처럼 예술 작품을 직접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학교에서 하니까 좀 더 편한 마음으로 감상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선생님들 설명도 들으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미술 작품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갖는 계기도 됐습니다. 제가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이게 무슨 각각의 뜻이 있구나 이런 걸 좀 더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찾아가는 학교 미술관은 광주시립미술관의 예산 지원으로 이달 말까지 광주 지역 5개 중학교에서 일주일씩 개최되며 하반기에도 5개 학교에서 추진됩니다. 굉장히 학교에서 목말라 하셨던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콘서트라든지 이런 예술적인 행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겨하신 분위기고요. 광주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 찾아가는 예술 체험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네, 앞서 서울에서 보도해드린 대로 어린이날인 어제 국립 5.18 민주묘역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5월 항쟁 당시 사진 한 장 남기지 않고 12살의 나이로 숨진 전재수 군의 사진묘비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박상훈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80년 5월 초등학교 4학년이던 전재수 군은 여느 때처럼 마을 앞 동산에서 친구들과 뛰어놀았습니다. 갑자기 마을에 울린 총소리. 전 군은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12살의 어린 나이에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제대로 된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숨진 전 군을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영정에 쓸만한 사진이 없어 무궁화 사진이 대신했던 묘비에 41년 만에 전 군의 얼굴이 새겨졌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내 동생 얼굴을 앞에 보여주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초등학교 입학 기념으로 새 옷을 입고 아버지 곁에 나란히 선 전재수 군의 옛된 모습. 사진은 20년 전 고인이 된 아버지의 유품 사이에 간직돼 있었습니다. 길 때 아버지 약간의 유품을 정리를 했어요. 앨범이 조그마한 앨범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을 좋게 제가 정리를 한 과정에서 그래서 이건 재수 사진인데. 허망하게 오빠를 잃은 동생은 그날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보는 순간 그 마지막 날의 기억들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떠오른 거예요. 그 오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그 집안이 암울해지는 그런. 유족회는 어린 나이에 희생된 전재수 군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어린이날에 맞춰 묘비석 영정 사진을 바꿨습니다. 그 어린이가 손을 흔들고 돌아서 갖고 신발에 빗겨져 가지고 신발 하나를 주스러 갔는데 그리고 총도 한두 발도 아니고 6발이나 해가지고 그 애가 어린애가 난사가 됐다는 것은 정말 마음이 아프고. 41년 만에 전군의 얼굴은 세상에 알려졌지만 당시 어린 전군을 쏜 계엄군은 누구인지 또 왜 무차별적인 발포가 가해졌는지 밝혀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8명, 전남에서는 5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해 8명의 연쇄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전남은 연쇄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고흥에서 연관 확진자 3명이 더 늘었고 광주에 확진자와 접촉한 1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여수의 한 유흥업소 연관 확진자의 가족 1명이 확진됐습니다. 여수시가 저소득 복지 위기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LG화학공장과 함께 희망하우스 17호를 준공하고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여수시 희망하우스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낡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민간 후원처와 연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새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광주은행이 제11기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30명으로 구성된 홍보대사는 오는 11월까지 은행 브랜드 홍보와 청년 고객과의 소통 등 지역민과 고객을 위한 광주은행 서포터즈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광산구가 디지털 5개 광고판인 디지털 사이니지 8개를 설치하고 빅데이터 기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골목 상권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네트워크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인 디지털 사이니지는 상업 광고뿐 아니라 공공 서비스와 지역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미디어로 광산구의 골목 가게와 상업 시설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나주시가 제49회 어버이날을 앞두고 3대 효사랑 모범가정과 모범 효행자 그리고 장안 어버이 등 3개 분야 효행 실천 유공자 22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나주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효행을 꾸준히 실천해온 분들을 적극 발굴해 경로 효친 사상을 확산해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시가 올해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광주에 거주하고 광주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로 2017년부터 올해 1학기 사이에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한 학자금의 6개월분 이자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7일까지며 광주시는 지난해 2학기에 1,447명에게 9,3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창원군이 작은 영화관인 정남진 시네마를 재개관했습니다. 창원군은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작은 영화관을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어제부터 다시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재개관 상영작으로는 최신 개봉작 등 5편이 선보이며 관람료는 시중 영화 관람료의 60% 수준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가 오는 12일 전국 영화관에서 개봉합니다. 이정국 감독의 작품인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는 배우 안성기, 윤유선, 박근영 씨 등이 출연하며 5.18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이번 영화는 지난 2019년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광주 브랜드 영화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돼 제작됐습니다. 5.18의 아픔을 간직한 전일빌딩 245의 개관 1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펼쳐집니다. 내일 전일빌딩 245 다목적 강당에서는 신명나는 국악 공연이 열리고 11일에는 개관 1주년 기념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 건물 옥상 전일마루에서는 11일부터 15일까지 매일 오후 음악 공연이 펼쳐지고 기획 전시실에서는 5월 항쟁 당시에 사진 기자들이 남긴 기록물을 모아서 5.18 41주년 기념사진 기획전이 펼쳐집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가정의 달을 맞아 내일부터 열리는 두산과의 3연전을 패밀리 시리즈로 정하고 다양한 기념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기아는 내일 대학생의 날로 정해 대학생에게 입장권을 30% 할인 판매합니다. 또 어버이날인 8일은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9일에는 어린이 팬들에게 과자 등을 선물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무안군이 양파 수입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양파 사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양파 생산단체와 협의를 거쳐 내일까지 조생 양파 구입 신청을 하면 시중가 대비 20에서 30% 할인된 가격에 양파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맑고 따뜻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는데요. 광주가 25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아침 공기가 다소 차갑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아침에는 겉옷 꼭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진 일부 내륙과 산지는 오늘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고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한 편입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가리키고 있는데요. 어제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입이 된다면 내일 오후에 전국의 공기가 일시적으로 탁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낮은데요. 담양과 장성 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23도를 웃돌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곡성의 아침 기온 2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 25도, 순천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와 진도, 완도 2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1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밤부터 서해안과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는 바람이 강해지고 해상은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지만 동부 내륙 지역은 내일 오후 한때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